안녕하세요. 성동에 살아요. 배칠수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척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아는 척, 있는 척, 또 괜찮은 척.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아는 척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엘레강스 특집이에요.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짝꿍 빅데이터. 개념부터 활용까지 킬포, 킬링 포인트만 짚어드릴 거고요. 다른 구에서는 못 만나보는 세상 스마트한 성동구 미세먼지 대책 이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청취하셔서 여러분의 색다른 정보로 만들어 가시고요. 구조대 아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 요거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듣기 전에 미리 하고 들으셔야 돼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리를 만나다의 배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16년 동안 빅데이터만을 연구해 오신 빅데이터의 달인 컴맹 윤영호 선생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맹 윤영호입니다. 네. 뒤좀 딱 치시고 예. 그동안 빅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혁신적인 정책을 많이 개발해 오셨다고요? 네, 그렇죠. 제가 개발한 것만 한 5조 5억 개 한 그 정도 됩니다. 5조 5개. 와. 그런데 빅데이터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고요? 계기가 많죠. 제 좀 스케일이 좀 달랐어요. 어릴 때 피자도 라지만 먹고 햄버거도 빅불만 먹고 옷 사이즈도 엄청 뭐라고 하시는데 엄청 예. 그때부터 그만 좀 하시라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았고요. 빅데이터가 뭔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럽시다. 제가 빅데이터 알려드린 김에 쉬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여기 컴퓨터가 있나? 여기 자료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일단 이 디스크에 여기 A 드라이브가 없어. 여기 왜 이래 이거? 뭐야 이거? 야, 전문가 맞냐? 나? 컴퓨터 사용 못 쓰냐? 16비트다 왜? 나가. 이게 아주 나가. 스승님, 제가 바이러스 백신을 구해왔습니다. 주사 어디다 놓으면 될까요? 나가 너도. 네, 제가 반년 이상 이제 성동구 팟캐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느낀 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요. 최초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그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동구가. 오늘 슬기로운 성동 생활에서는 이 센터가 어떻게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성동구 빅데이터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동구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강성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빅데이터가 대체 뭔가요? 네, 빅데이터를 그 용어 그대로 보면 네. 빅 플러스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큰 정보. 네, 큰 정보, 큰 데이터. 자료, 정보, 네, 이런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머리에 쏙 들어오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다. 약간 추상적이죠. 추상적이지만 느낌은 있는데요. 이제 실용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그 요새는 디지털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의 우리 일상을 보면은 아침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혹은 카톡도 하고 커피도 한잔 하고 그다음에 SNS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거기에서 디지털 흔적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겠죠. 어딘가에 쌓입니다. 그러면 그 쌓인 게 서울 시민을 1000만이라고 하면 한 사람당 한 건만이 아니라 이 방금 이야기인 가면에도 한 사람당 10건 정도는 되겠죠. 하루에 10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10건보다 훨씬 많지만 1000만을 곱하면 일단 1억 건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 데이터가 어딘가에는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그 데이터가 사실은 크다고 해서 초기에는 빅데이터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디지털 흔적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라고 한 거고요. 실제로 요새 그 쓰이는 빅데이터의 의미는 요거를 의미합니다. 데이터를 크게 활용한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하고요.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를 분석도 하고 뭔가에 활용하는 이러한 방식을 보통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것의 어떤 통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성동구가 최초인데요. 빅데이터 센터가 출범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출범한 지는 정식으로 출범한 지는 7, 8개월 됐습니다만 네. 현재 운영한 지는 약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예. 최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최초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동과 최초가 되게 많아요. 자, 일단은 설명도 좀 들었는데요. 그 분석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자동으로 쌓이는 것도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자료들을 수집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어린이 교통 안전 이런 거를 빅데이터 분석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서 그걸 했는데요. 어린이 교통 안전이면 교통사고 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장소라든지 시간대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뭐 이렇겠죠. 예. 그 다음에 유동인구, 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곳인지 네. 지나다니는. 그 다음에 또한 참여형 데이터라고 굉장히 특이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네. 뭔가요? 참여형 데이터는 뭐냐면 사람들이 참여해서 생성된 데이터라는 의미고요. 음. 실제로 우리가 교통사고를 바라볼 때 어린이 교통사고는 시야를 어른의 시야가 아니라 어린이의 수준에 맞는 그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집하기 위한 참여형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혹은 이제 얼마나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는지 교통 데이터, 혹은 저희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CCTV 단속 데이터, 이러한 것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집을 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자, 시민으로서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빅데이터 센터 뭐 한다고 하는데 그걸 갖고 실제로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로 내 생활에 어떻게 와닿을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빅데이터를 이렇게 수집 분석해서 그래서 정책이 실제로 튀어나온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결과물이. 네네. 어떤 게 나왔습니까? 이 빅데이터 분석은 지자체 입장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목표가 보통은 주민들의 뭔가 불편한 상황이거나 네. 뭔가 해결해야 될 상황이나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거나 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한 문제를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좀 많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효율적인 행정력 혹은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저희가 이제 실제 분석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어린이 안전사고 분야입니다. 이거 굉장히 궁금하죠. 예, 요거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효과적이기도 하고 실질적이기도 합니다. 네. 이 어린이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를 위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 어린이 보행 사고를 분석해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9%가 발생을 했고요. 91%의 사고는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사실 이러한 내용은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렇죠. 내용입니다. 막연하죠. 예. 그래서 보호구역인데 거기서는 별로 사고 안 나고 예. 실제로는 90% 이상이 보호구역 밖에서 사고 난다는 것이죠. 예. 그럼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물음표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뭐 보육구역으로만 다니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게 현황이 어떤가 파악을 하고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네네. 최종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실제로 어린이가 우리가 보통 아침에 어린이가 등굣길에 굉장히 그 지도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등교 시간에는 별로 사고가 안 납니다. 아, 하교 시간, 예를 들면 2시에서 6시, 네네. 4시 정도 기준으로 네네. 이때 많이 납니다. 네. 그렇다면 그때 뭔가를 지도를 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오히려 그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하교하고 나서 학교에 빠져나가고 나서 학원 갈 때 뭐 그렇죠. 이런 시간대에 좀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그 교통 안전 지도 시간 이런 것도 이제 파악할 수 있었고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 것 예.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어른들 시선에서는 여기는 별로 안 위험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 시선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분명히 뭐 보행 속도도 다를 것이고, 그렇죠. 시야 확보도 다를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인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어린이들한테 설문한 건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너가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경로 중에서 어디 지점에서 가장 길을 무단횡단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 라는 거를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점을 지도상에서 이렇게 전자지도로 해서 식별을 했고요. 예. 그런 다음에 너가 생각할 때 혹시 교통사고가 났거나 혹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어디냐라는 지점들을 구별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지도에 넣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안전시설물을 어디다가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이것인가? 그렇죠. 예. 바로 그거에 대한 지점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랬더니 성동구 어린이 교통사고가 30%가 감소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감소했네요. 그렇죠. 예.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보통 뭐 10% 내외 이 정도였는데 네네네. 성동구가 아주 특별하게 네. 그거를 분석하고 그대로 시행하고 나서 네. 30%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게 어떤 참여형 데이터를 모았던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런 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에는. 간단히 이제 그걸 말씀드리면
쓰레기 무단 투기 분야가 있고 예. 흡연 민원 분야가 있는데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쓰레기 무단 투기 민원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예. 민원 데이터를 다 몇 년, 3년치를 수집을 해서 네.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는가 지점들을 이렇게 네. 구별을 하고 네. 실제로 저희 성동구에는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CCTV로 단속한 그러한 사례들 데이터를 모아서 음. 지도에 놓고 그 지역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네. 예를 들면 뭐 단독주택이 많냐, 골목길이 그쵸, 좁으냐, 그쵸, 예. 그다음 유동인구가 많냐 적냐. 이런 뭐- 표현 모아지면 좀 이제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어떤 우범 지역을 그렇죠. 곤란해서. 다발 지역이 있고 곤란해서 네, 상습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방안을 냈고 실제로 청소년쪽과랑 협력해서 많이 그 줄었어요. 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 되게 좋네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빅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적용을 하면 이런 어떤 저 맞춤형 정책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지금 사례들을 좀 줄여 주셨는데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 좀 뭐 간단하게 뭐 소개해 줄 만한 거 있으세요? 저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그 있어서 소개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희가 하면서 이 재미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약간 난처했던 거, 약간 난감했던 거. 네, 어떤 이런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중에 하나인데 빅데이터가 뭔가라는 이 개념 자체가 네네. 굉장히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냐면 빅데이터는 큰 데이터고 네. 어마어마한 그 양이 있는 데이터가 빅데이터다. 네. 그래서 지자체는 사실은 그 성동구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큰 엄청난 데이터가 없다고 보통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빅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 이런 식의 이 관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용어 빅데이- 정리가 새로 필요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빅데이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 크고 많고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하고가 아니라 음.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 행위 그런 방식 자체 네. 그거를 빅데이터로 정의하는 게 정확하다는 정확하다. 것이죠. 그래서 저희 빅데이터 센터에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있습니다. 네네. 4명이 있는데 네.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이 직접 교육도 했고 네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식을 확립시키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 힘들으셨겠군요. 맞습니다. 그게 좀 난감했습니다. 초기에. 예. 예, 예. 저도 지금 한 10여 분 얘기 듣고 나서 완전히 이해했거든요. 예. 이제는 완전히 저는 알겠습니다. 예, 예. 저도 얘기 많이 하고 다닐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듣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빅데이터 수집하면서 개인 정보도 이거 수집되는 거 아니야 이거? 몇 년 전에 뭐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구글 그렇죠. 그래서 맵을 만드는데 위성 사진 막 찍잖아요. 근데 예. 사람 얼굴이 다 막 찍히고 해가지고 맞아요. 개인정보 전세적으로 침해다, 노출되고, 예. 프라이버시를 뭐 어쨌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성동구에서도 왠지 구민들 입장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는 없는가? 네. 만약에 있다면 대비는 하고 계신가? 네. 이런 의문이 있을 것 같아. 제 대신 질문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아까 그 분석한 과제나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개인 정보를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룹화된 정보, 즉 동단위의 개인 정보들의 통계 혹은 길 단위. 무슨 길? 그렇죠. 예. 그다음에 100m 바이 100m 격자 내의 전체 통계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야죠. 예,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범죄나 예.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예,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범죄자니까 이렇게 잡아야 그건 되니까. 돼야죠. 그건. 그렇죠. 네, 돼야죠. 이제 예. 그런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음. 일단 그룹화된 데이터를 활용한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안심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요 공개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으면은 이거 소용없잖아요. 이런 빅데이터 정보에 대한 공유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들이 보고 뭐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빅데이터 센터에서는 이 분석 결과를 1차적으로는 이 구청 직원들의 업무에 활용하려고 하는 게 목표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건 그거 같아요. 예, 그래서 활용 가능성 높은 데이터를 저희 빅데이터 센터에서 수집을 하고 저장하고 직원들과 공유해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활용하는데 1차적 목표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 공유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실제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이 돼서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그 정책이 실행됐을 때는 이게 빅데이터로 활용했어? 안 했어? 라고 못 느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제 정책을 만들 때는
활용된다는 것이죠. 네네. 하지만 이제 어떤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게 있어서 시민들하고 공유할 게 있다면 사실은 그거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야 예, 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공유의 의미는 그런 식으로 모두가 함께 영위하는 뭐 이런 예, 쪽으로 맞습니다.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네네. 자, 시행된 지 채 1년, 뭐 거의 1년 다 됐습니다만 네네. 조금 뭐 이 정도밖에 안 된 사업이라서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역으로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가 불편해질까? 당장에 뭐 이미 알고 나서 생각하니까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센터가 꼭 있어야 하고 네. 앞으로 더 활용해야 되고 지원이 돼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신다면? 네.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세상에서 빅데이터는 디지털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이 눈으로 보면 기존에는 보지도 파악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할 수도 있고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금 질문하셨듯이 빅데이터가 없다면 뭐가 불편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눈이 없다. 그러면 불편하겠죠. 우리가 눈 하나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한데 이 디지털 세상에서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고 하면 꽤 불편할 거라고 그럼요.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사실 이제 그런 눈이 필요한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네. 눈이 없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알고 나니까 참 그러네요. 그렇죠. 그나저나 오늘 큰 공부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동구가 또 한 발 앞서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제는 밀접하게 빅데이터의 어떤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도 또 듭니다. 자, 4차 혁명, 빅데이터 뭐 사실 들어도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는 오늘 좀 많이 쉬워진 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끝날 시간 된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제가 막 배울만 하니까 끝났습니다. 예. 선생님, 앞으로 그럼 우리 끝으로요. 네. 우리 성동 구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또 빅데이터 센터장으로서 뭐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개개인이 빅데이터를 일상생활에서 직접 활용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생활이나 업무상에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개선 방안이나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까 하는 이런 자세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네. 또한 구청에서 실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러한 정책에 관심을 좀 가지고 혹시나 개선 방안이나 의견이 있다면 적극 참여해서 이러한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얘기 쭉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진입 장벽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정책에 잘 적용을 하면 이건 정말 효과가 크겠다. 또 시민들의 결과적으로 세금을 절약하고 정책 효율성도 높아지겠다. 그 역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겠죠. 네, 이런 그렇죠. 생각들이 드는데 선생님, 제가 정리 좀 잘한 것 같습니까? 예. 네, 동의해 주시는 겁니까? 예, 동의합니다. 구청에서는 정책을 실행할 때 자원, 즉 예산과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찾고자 할 때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했을 때 정책의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오늘 확실하게 이제 생각이 굳었어요. 네. 이제 진짜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성동구 빅데이터 우리 센터장님 오늘 정말 반가웠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성동을 위해서 멋진 활동 계속해서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빅데이터 센터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스마트 포용도시 성동을 구현하는 데 빅그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관심 가지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